프라이프를 해서 행복한 한의사 서정숙입니다. 지난해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어려운 겨울을 지냈던 것 같아요. 네, 봄이 안 올 것 같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봄처럼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이게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혹시 뭐 알고 싶은 거 계실까요? 네? 화면보다 더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이게 도움이 되실까 고민해 보다가 연세도 있으시고 주변에 가장 많이 흔한 것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게 주변에 널렸죠. 네, 친구처럼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왔는지 이제 해독, 영양, 면역이 중요하고 결론은 면역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이 제품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할 건데 제가 오늘 이 분위기를 봐서는 앞에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것들이 병원에 가면 내가 이렇게 피검사에서 이렇게 수치들을 막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막 영어로 써 있고 막 복잡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막 해석을 해줘야 알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내가 피검사를 했을 때 딱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가 몇 가지는 알고 갈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를 하시면 몸이 다시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늙는 거 당연해. 죽는 거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과학은요. 안 죽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과학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큰일 났네. 대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를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내가 돈 버는 길이다. 네. 우리가 왜 면역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왜 자꾸 나한테 아이들이 면역 다이어트를 하라고 그러지? 안 아프려고. 안 아프려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안 아프게 되는 길일까? 그죠? 우리가 코로나 벌써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죠? 이제는 코로나 초기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웠죠? 정말 처음에 대구 생각하면 진짜 무슨 이런 영화에 나오는 일. 네. 그리고 전부 택배 시켜 먹었습니다. 그래서 택배가 너무 넘쳐나가지고 택배 기사님들이 파업해버렸죠. 우리 그 기사 정말 그럴만해 했어요. 근데 그 같은 일이 우리 몸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비만, 당뇨, 고혈압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죠. 안 먹으면 죽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먹은 것이 우리 몸에 쓰이게끔 하려면은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잘게 쪼개는 것을 소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밥빵떡을 먹으면 지가 알아서 소화를 시켜요. 근데 우리가 먹은 밥빵떡이 결국 마지막에는 포도당이 돼야지만이 우리 세포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내가 힘이 나. 근데 문제는 이 포도당이 지 혼자 못 들어가요. 누가 열어줘야 돼요? 예. 그 인슐린 너무 잘 알죠? 인슐린 문을 열어줘야지만이 포도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파업하는 얘기예요. 자, 문을 열어줘서 우리가 먹어서 포도당의 문을 열어줬어. 그러면 다시 자기는 이제 돌아가서 쉬어야 돼요. 근데 또 먹어. 돌아서서 또 먹어. 커피 마시고 돌아서서 케이크 마시고 케이크 먹고 계속 좀 있다가 과자 먹고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해. 짜증나 죽겠어. 이 언제까지 도대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 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 파업해버린 거예요. 인슐린 파업해버린 거야.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인슐린 저항성 오늘 하나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인슐린이 파업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포도당이 인슐린이 있어야지만 들어가는데 인슐린 파업하면 포도당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길거리에 막 택배가 쌓이잖아요. 그게 혈관에 포도당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포도당이 넘쳐나면 이게 어떤 현상이 맨 처음에 생깁니까? 혈당이 올라가. 일단 혈당이 올라갔죠. 이 혈당이 올라가니까 계속 하면 안 돼. 그래서 일단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소변으로 빼요. 그래서 당뇨죠. 소변에 당이 나온다. 그게 첫 번째 해요.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와서 당뇨예요. 시작이 어디입니까? 인슐린 파업한 거. 저항성. 오늘 기억하세요. 인슐린 저항성. 어려워 보이는 요건데 쉽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일단 소변이 당이 나오면 달달한 소변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설탕물이 온 몸을 전신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끈적끈적한 혈관이 파이프인데 수도관 파이프라인인데 이 파이프가 설탕물이 다 끈적끈적하게 물들었어. 그러면은 파이프가 녹슬죠. 그래서 혈관이 썩어요. 그쵸? 혈관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가느다란 데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느다란 데가 많은 데가 눈하고 신장. 그래서 당뇨가 되면은 당뇨병성 망막증. 나중에 오래되면 신장 투석. 이렇게 가는 거예요. 피가 맑아야 되는데 끈적끈적한 설탕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피가 맑아야 된다. 피를 맑게 해야 돼요. 피가 탁해. 근데 피가 탁하니까 어때요? 압력이 쭉쭉쭉 맑은 물은 쭉 가는데 끈적끈적 이렇게 찌꺼기가 많이 끼면은 잘 못 흘러가면 또 혈압이 막 올라가겠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 일단 포도당이 우리 몸에 세포 안에 일을 못하게끔 못 들어오니까 일단 당뇨 환자들은 보면은 메가리가 없어요. 기운이 없어. 그리고 당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발가락이 썩어요. 이런 현상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자연이에요. 자연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도당이 쭉 돌아다니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대책을 세워야 돼. 이 넘쳐나는 포도당 대책을 어떻게 세울까? 그래서 몸이 하는 전략이 뭐냐면 이거를 이 포도당 어디다가 해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배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지방에다가 쌓아놔요. 지방은 문을 잘 열어줘. 문을 잘 열어줘요. 우리가 애들이 사춘기 때 방황하다가 집에 안 들어가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찜질방이잖아요. 찜질방은 쉽게 들어가잖아요. 밤에 자기도 하고. 그 똑같은 거예요. 포도당이 찜질방에 들어갔어요. 그게 지방이에요. 하필이면 내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뱃살이 늘어나요. 넘쳐나는 포도당이 어디로 들어간다? 내 뱃살에. 그래서 지금 내 배 잡아보세요. 손으로 내 뱃살이 잡힌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거예요. 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게, 이러해서 하는 말이에요. 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점점 나오죠. 그러면은 뭐가 바뀌어요?
체중이 바뀌죠. 일단 모양도 안 좋지만 체중, 체지방 늘어나는 것이 비만입니다. 그래서 당뇨하고 비만은 같아요. 시작이 같죠.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체중이 늘고 체지방이 이렇게 몸이 거대해지잖아요. 점점 살찌면서 하면은 우리가 심장은 그에 비해서 심장도 늘어나나요? 살찐다고 내 심장은 늘어나는 게 아니죠. 그대로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심장이 먹여 살려야 되는 식구가 늘어났어요. 그죠? 이제 배가 늘어난 만큼 혈관도 늘어나야 되고 그만큼 심장이 가열차게 일을 해줘야 돼. 애가 생기면은요, 수입이 똑같으면 아빠가 야근도 하고 주말도 일해야 되고 쉬지 않고 일해야 돼요. 그 일이 심장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엑스레이를 맨 처음에 간단하게 병원에 가서 찍어보면 심장이 이렇게 커진 사람들이 있어요. 심장 비대를 보고 딱 그것만 보고 간단한 검사 그것만 보고도 아 이분은 고혈압 환자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심장이 목에 살린다고 너무 힘들어서. 그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얘가 이게 커진 거야. 그래서 뭐가 생겨요? 고혈압도 생겼죠? 예. 그래서 제가 경희의료원에서, 경희의료원은 전국의 중풍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양방병원에서 포기했던 사람들이 오는 데였어요. 다 이렇게 보면은 그 맨날 오는 게 네, 중풍 환자잖아요. 중풍 센터였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중풍 센터. 그분들이 이게 쭉 보면 제가 이게 수련이들 보면은 당뇨 10년 앓고 고혈압 생겼어요. 이런 환자들이 통계인 거예요. 같이 오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게 통계였어요. 당뇨 10년 지나면은 고혈압 옵니다. 이게 그냥 공식이었어요. 당뇨 없이 고혈압은 어디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 고혈압의 종류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의 종류가 다 다양한 거예요. 그, 짜게 먹어서도 있고, 뭐, 다른 이유도 있고, 근데 시작의 뿌리가 이게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체가 그렇게 1대1로 딱딱 떨어지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의사 필요 없고요. 병원 필요 없어요. 그냥 공식대로 약국 가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는 인체는 그냥 우리가 대략적인 것들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100%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왜 우리가 이 건강관리를 하면서 IDA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였습니까? 택배기사가 파업한 거예요. 택배기사가 왜 파업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쉬게 해줘야 되죠. 쉬게 해주는 게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어야지 장기가 쉬고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죠. 택배기사들 휴가 주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이디어예요. 자, 이제 우리 지금 단백질 먹고 이게 먹는데요. 이제 필요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뭔가가 있어야지. 해독을 하려고 해도 얘가 힘이 있어야지 밀어내지. 그죠? 그래서 영양이 필요한 거고 해독할 때도 영양이 필요한 거고 근데 이게 다 필요한 거야. 그런 거잖아요. 물 청소할 때 물만 있으면 됩니까? 빗자루도 있어야 되고 막 쓰레받기 막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청소를 하지. 그게 이제 영양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하는데 입을 막아버렸어. 까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IDA를 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우리가 다이어트, 이제 이게 단백질 파우더팩 먹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뭐 캡슐도 먹고 여러 가지 먹고 장기가 쉴 틈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좀 놀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안 씹으면 우리 몸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대요. 안 씹으면. 근데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 저도 이제 뱃살이 늘고 이제 하면서 이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려면
얼마만큼 해야 돼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얼마만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냥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이게 딱, 한 박스 했어. 근데 왜 안 좋아지는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 몸은 어떻게 돼 있죠? 예. 이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해야 돼요. 파업을 못하게 얘를 달래줘야 돼요. 쉬게 해줘야 돼. 그 쉬게 하는 기간이 얼마냐면 8개월 동안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달래줘야 된다. 보상금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8개월 동안은 이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결론이 뭐예요?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한 번 하고 또 좀 쉬었다가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다이어트의 그 트렌드가 뭐냐면 간헐적 단식 들어보셨죠? 네, 우리 몸이 한 16시간은 쉬어줘야 얘가 장기가 쉬면서 회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안 먹으면서 쓸데없는 걸 우리 몸에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걸 태우면서 우리 몸이 굉장히 더 쌩쌩해진다. 네, 이게 오토파지 이론으로서 간헐적 단식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삼시세끼 꼭꼭 먹어야 돼 건강한데 이런 강박에서 벗어나셔도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아이데이는 우리 몸이 필요한 충분한 영양이 충분히 들어있어요. 잘 먹고 계신데 일을 하면 되는데 일도 안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혈당이 이렇게 먹고 나면은 밥빵떡이라 왜 밥빵떡 먹지 말라면은 혈당이 갑자기 팍 높아져요. 혈당이 갑자기 팍 높아지면 이게 인슐린이 팍 나와가지고 내가 좀 있으면 인슐린이 또 다 집어넣어버려. 너무 빨리. 그러면 또 금세 배고파지는 거야. 돌아서서 배고파요. 그럼 또 먹어. 그래서 현미밥을 먹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천천히 혈당을 올려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밥빵떡을 먹는 것은 설탕물이고 독이다. 이런 거 드시지 말라. 당뇨 환자를 빨리 드시지 말라 하는 이유가 인슐린이 널을 떠서 그래요. 널뛰기를 하면 얘가 헷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 현미밥 먹는 이유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디에 식이섬유가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게 뒤에 식이섬유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장을 좋게 하는 이 이론적인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소홀하게 여기기 쉬운데 사실은 이 병의 뿌리를 시작하는 점에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천천히 혈당을 올리는 거.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시장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 당뇨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은 누구나 다 아시죠? 네. 식후는 뭐냐면은 공복에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100 이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식후 2시간은 200 이상이 넘어가면 안 돼. 근데 그 중간 단계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 중간 단계도 이 중간 단계에서 당을 관리를 하시면은 우리가 당이 안 걸리고 평생 당뇨약을 먹어야 될 일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피 검사를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공복에 한번 재보고 먹고 나서 2시간 뒤에 재보고 나서 이 수치 안에 들어가는가를 보는 것이 FBS PP2라는 이런 그 숫자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사분들이 보는 게 뭐냐면 당화혈색소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당화혈색소가 뭔지 이해하시나요? 듣긴 들었는데 이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네, 그 수치를 딱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가 이런 수치가 나오면은 기본적인 수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이제 그 피검사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게 이 정도는 애워놓고 계시는 게 조금 이게 생각하시기에 편해요.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은 당뇨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은 헤모글로빈. 우리가 피가 빨갛죠. 그다음 적혈구 때문에 빨갛죠. 이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이 혈색소가 있어요. 이 혈색소 안에 포도당이 끼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혈색소가 당화됐다는 게 당화혈색소예요. 이걸 왜 당뇨 환자들한테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당뇨 환자라도요. 이제 안 먹고 저혈당 빠져가지고 막 덜덜덜 떨면서 막 사탕 먹어야 되는 사람 있죠.
네. 안 먹으면은 몇 시간 내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당 수치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야, 당뇨 환자인데 피 검사하기 전에 전날 굶고 딱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속여도 잘 모르잖아요. 뭔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모르잖아. 그래, 속이지 못하게끔 쳐다보는 게 당화 혈색소모야. 왜냐면 천리마 궁둥이에 붙은 파리는 어디를 가요? 천리를 가죠.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혈색소가, 촉혈구가 며칠을 살까요? 120일, 넉 달을 살아요. 그러니까 얘가 살아있는 동안에 얘 궁둥이에 붙어가지고 계속 얘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2, 3개월 안에 있는 당의 수치를 보는 것이 바로 당화 혈색소인 거예요. 그래서 HbA1c 이렇게 봐요. 이게 뭔가 어질어질하네 얘기하지 마시고, 당화 혈색소가 6.5 이상이 위험하고요. 그 중간에 5.7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도 뭐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딱 봤을 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보는 숫자 이렇게 한번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고혈압이 얼마여야 고혈압이라고 하나요? 140 이상? 병원에 가면 밑에 혈압, 위에 혈압제죠. 그게 뭔 뜻인지 아시나요? 잘 몰라요? 네, 당연히 알 것 같은데 이게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밑에 혈압, 위에 혈압, 왜 되지? 심장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펌프질을 하죠. 쿵쩍쿵쩍 하죠. 네, 쿵쩍쿵쩍.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서 5개월 이후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뛰는 게 심장이야. 어떻게 뛰어요? 꿈쩍꿈쩍 뛰죠. 하루도 쉬지 않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어야 돼요. 근데 이제 확 짤 때 혈압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혈압이 높죠. 그리고 풀어주면 낮겠죠. 그게 위의 혈압, 밑의 혈압이에요. 원래 90이 120이잖아요. 네, 정상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포라이프 시작할 때만 해도 130에 90이야. 10이 더 높았어요. 이게 10년도 안 됐죠. 근데 어느 순간 수치를 그냥 10을 팍 낮춰버리더라고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날까요? 고혈압 환자가 많이 늘어나죠. 멀쩡한 사람도 고혈압 환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누가 좋을까요? 제약회사가 좋죠. 우리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약을 먹으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환자를 위해서는 이 고혈압이 왜 생겼나를 설명해 주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계속 교육해 주는 것이 환자를 이해하는 길입니다. 고혈압이 왜 생겼을까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아서도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생기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만, 당뇨, 고혈압 뿌리는 몇 개다? 하나다. 네, 다 인슐린 저항성에서 시작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에서 시작하고 우리가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먹는 시간대가 너무 중요하고 시간이 너무 막 시도 없이 시킨 애가 파업해버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시간을 충분히 주면 파업 안 한다. 그게 간헐적 단식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150에 100이 고혈압이었어요. 이게 10이 낮춰졌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준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해당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아이들 면역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쉬어야 되겠죠. 소식인데 소식 자주 먹고. 네, 소식은 만병의 건강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왜냐면 소식을 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가 먹으면은 자동차가 붕 달리면은 매연이 발생하듯이 먹으면은 이 매연이 발생하는 거예요. 가스가 생기는 거. 그거를 줄여주는 게 소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항산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항산화, 이게 많이 먹으면 활성산소가 생겨요. 매연이 많이 발생해. 네. 이게 막
트럭이 막 매연을 품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줄여줘야 돼. 그게 항산화예요. 그 항산화가 어디에 들어있다? 여기 아이데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지혈증. 고지혈증 너무 많죠? 전 세계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스타딘 고지혈증 약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심장마비 중풍으로 해서 3분의 1이 죽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부를, 시체 부검을 해봤더니 거기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때문인가 보다. 콜레스테롤 많이 먹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콜레스테롤은 아무 죄가 없다. 계란 노른자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오늘 이 얘기만 이해를 하셔도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됩니다. 저도 이거를 이해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어려운 얘기였어요. 근데 이 고지혈증 약이 쉽게 한마디로 이제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얘가 산화된 찌꺼기, 산화된 걸 먹고 배가 터져가지고 토해놓은 게 이거예요. 네. 제가 다시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배 터지게 먹고 진짜 배가 터진 거예요. 그게 길거리에 쭉 술 가다가 술 먹고 취한 사람들 토해놓은 거 있죠. 그게 막 우리 피해 가잖아요. 똑같은 일인 거예요. 똑같은 일. 너무 마시면 이게 길이 막혀버려. 그래서 이게 왜 토하게 됐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하시면 아주 수준이 높게 되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 오해예요, 오해.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콜레스테롤은 뭐냐면 우리 몸이 전신의 세포가 만들어요. 전국구로 만들어내는 게, 모든 세포가 만들어내는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리고 모든 세포가 콜레스테롤을 써요. 어디다 쓰느냐면은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전부 이 세포들이 하는 거예요. 세포들. 각각 이렇게 딱딱 돼 있는 애들이 하나하나 일을 다 하는 거야. 근데 이 세포에 이게 막이거든요. 이 막에 박혀 있는 것이 콜레스테롤이에요. 왜 박혀 있냐면은 이게 흐물흐물하면 이게 형태가 잘 안 되니까 형태를 이제 만들고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또 이제 콜레스테롤이 박혀 있어요. 모든 세포에 박혀 있죠. 박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호르몬을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성욕이 안 생겨. 에스트로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다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얘기를 하는데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비율이 문제인 거야. 이것도 균형이 문제예요. 균형이 핵심이에요. 자, 모든 세포가 만들었어. 그래서 전국에서 생산하고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 물건을 실어 나르는 화물 트럭이 있어. 화물 트럭이 지방에서 서울로 운반해주는 게, 물건을 실어가지고 콜레스테롤을 실어가지고 서울에다가 실어주는 게 HDL,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이에요. 간이 서울이에요. 간이. 근데 이 간에서 와가지고 이 콜레스테롤을 뭘 할까요? 간에서 오면은 그 콜레스테롤의 가장 많은 부분을 50% 이상을 우리 담즙을 만들어내요. 콜레스테롤이 담즙을 만들어서 쓸개즙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 콜레라는 말 뜻이 쓸개예요. 쓸개. 스테가 뭐냐면 단단하다. 롤은 알코올. 그러니까 스님들이 사리가 나오죠. 근데 그게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게 쭉쭉쭉 하다가 담낭에 길이 막히면은 이게 물이 빠지면서 이게 딱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담석이에요. 그게 담석에서 우리가 하면서 콜레스테롤을 발견하게 돼서 콜레스테롤이란 말이 붙여졌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담즙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담즙이 대소변으로도 이제 하면서 대소변 색깔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간이 넘쳐나는 또 지방을 중성지방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딱 간직을 해놔요. 자, 저금을 해놨어. 포도당을. 적금을 해놓은 게 중성지방이란 말이죠. 간에다가 중성지방을 저금을 해놨는데 간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뺐어야 되는데 적금을 부었다가 뺐어야죠. 필요할 때. 근데 뺐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T지. 우리가 RTG 오메가3 할 때 나오는 T지. 그러니까 그게 중성지방으로 나오는데 이게 커요. 크기가 커. 그래서 잘게 쪼개져가지고 저 밑에 갈 때는 작아져서 이제 그 지방에 쌓이는 LDL,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로 가서 지방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LDL을 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냐면 다른 거는 지방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있으면 15분밖에 안 있어요. 길어봤자 1시간이면 몸밖에서 빠져나가. 근데 이 LDL은 우리 몸에서 3일을 버티고 있어요. 자, 기름이 오래 버티고 나면 어떻게 되죠? 산패되죠? 쩐내나죠? 예. 그게 산패가 되니까 이게 산화가 돼서 안 쭈글쭈글하게 안 좋단 말이죠. 우리 사과 잘라가지고 식탁에 3일간 놔둬보세요. 색깔 변하고 쭈글쭈글해지죠. 얘가 이제 기서 안 좋으니까 이 면역세포가 얘를 잡아먹어요. 잡아먹는 것 자체가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를 해. 그래서 이 대식세포라는 애가 잡아먹는데 면역세포예요. 이 면역세포는 대식이라는 말이 있어서 경찰로 껄떡귀신. 예. 뭐든지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산화된 그 콜레스테롤을 막 잡아먹어요. 근데 계속 이게 많으면은 계속 잡아먹죠. 잡아먹다 얘가 배가 터져버리는 거야. 근데 배가 터지면서 얘 안에 잡아먹힌 게 뭐예요? 지방이죠. 지질. 기름기잖아요. 근데 터지면서 얘가 기름기끼리 엉겨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떡이 되잖아요. 그거를 죽상경화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혈관에 쌓이는 게 우리가 맨날 병원에 가거나 많이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왔어요? 금방 산화가 나왔고 면역세포가 나왔어요. 산화되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걸 항산화예요. 면역세포 중요합니다. 면역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피가 맑아요. 면역은 그냥 바이러스, 나쁜 병원균만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나쁜 것들, 이렇게 쓰레기를 잡아먹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면역세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이 좋아야 돼. 그래야 우리 몸이 피가 맑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피가 맑지 않으면요, 이 면역세포가 잡아먹은 것들이 막 염증물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에 있어서 면역이 왜 중요한가? 맨 꼭대기에 가면은 결국 탑은 면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밌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식이가 껄떡귀신이 많이 먹다 보면 이게 면역세포, 이게 대식세포가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어서 이제 이게 막 배가 부르고 산화되는 게 되면은 우리 혈관이 이렇게 3개층으로 돼 있거든요. 우주는 3이에요. 3. 자, 혈관도 3개층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면역세포가 많이 이제 그 콜레스테롤 산화된 걸 집어먹다 보면은 이 혈관 내 뒤쪽으로 안쪽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혈관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을 고지혈증 먹고 그 지질을 관리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대로 놔두면 혈관이 계속 약해지겠죠. 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은 병원에서 이제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찌꺼기, 이 길거리에 토해낸 거를 다 걷어내 주는 게 우리 아이디에서는 뭐가 있냐면 키토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지질을 흡착해서 빼내준다. 그리고 이제 길거리 물 청소하고 이렇게 혈관, 길거리를 청소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게 바이오2 오메가3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찌꺼기를 치워주고 길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 네, 바이오2 오메가3를 먹는다. 그래서 오메가3가 심혈관계를 굉장히 좋게 한다는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키토라이트에 비타민 C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혈관이 벽돌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있는 거예요. 한 개가 쭉 있는 게 아니라 벽돌처럼 이렇게 딱딱딱 붙은 게 혈관이에요. 이런 세포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비타민 C가 이거를 단단하게 딱 결합해 주는 거야. 그래서 키토라이트에 비타민, 다른 것도 제치고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거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해 보실 수가 있어요. 혈관이 촘촘하게 단단해지겠죠. 네, 혈관이 튼튼해지고, 네, 찌꺼기가, 네, 청소가 된다. 그러면 쭉쭉쭉 가겠죠. 그래서 키토라이트에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이 또 보면은 병원에서 보면은 HDL, LDL, 총 콜레스테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병원 그 검사지에 보면은 이렇게 영어로 돼 있어요. 근데 총 콜레스테롤 숫자를 그냥 200, 130, 60 넣으시면 됩니다. 200이 총 콜레스테롤, 이게 나쁜 거는 130을 넘으면 안 된다. 좋은 거는 60 이상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한번, 네, 들어보시고, 다음에 숫자 보시고, 네, 적혀 있으니 애가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한 끼만 바꿔도 인생이, 그래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젊어지는 방법, 안 죽는 방법 다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뿐입니다. 네. 근데, 정말, 이 뭐예요? 요즘, 커피값 얼마예요? 5,000원. 싸요, 5천. 이게 아주 싼 거는 또 있지만 정말 커피값 한 잔이에요. 이걸로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아까 산화 되겠다. 네. 면역이 중요하다. 영양이 있어야 돼. 이런 게 혈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신에 다 해당하는 문제죠. 이걸 어떻게 다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근데 모든 것이 영양, 면역, 항산화예요. 그렇게 몸이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세포가 다 쓸 수가 있게끔 여기 한 포 안에 오늘 받으셨죠? 한 포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5,000원 가지고 하루를 버티는 양이에요. 네? 그쵸? 그쵸? 여기 이거는 이 한 포는 뭐냐면 하루 필요한 양이에요. 커피는 하루 가요. 1시간 가죠. 네. 커피 뭐 마시는 거는 얘기하고 1시간, 네. 몸에 좋지도 않은 거 1시간 쓸 돈을 내 몸에 쓰세요. 네. 뭐 몇 억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루 5,000원 나한테, 네, 쓴다면 정말 건강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면은요, 돈 없으면은요, 병원비 대주지, 먹을 거 주지. 진짜 수급자들은 집도 줘요. 돈이 없어서요, 지금은 웬만해서. 지금 얼마나 문화센터 가면은 먹을 거 뭐 이런 거 엄청나게 혜택들이 많이 있죠. 정말 돈 없어도 진짜 살아갈 수가 있게끔 이 사회가 만들어졌어요. 뭐 하면 돼요? 내 몸 건강만 하면 돼요. 내 몸 건강한 것이 돈 버는 일이 되는 거예요. 돈을 안 써서도 돈을 벌지만 돈을 이렇게 해서 내가 먹고 좋아진 것들을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말 노후가 집에 있으면 뭐예요? 그죠? 만나서 사람들하고 밥값보다 비싸지만 커피 한 잔씩도 그냥 낙이잖아요. 네. 꼭 뭐 비싸야지만 되나? 이게 낙으로, 재미로, 사람들 만나는 재미로 이런 게 하나의 문화니까 이렇게 해 나가면서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 들어서 돈이 없는 것도 참 힘들지만 더 힘들어 하시는 거는 친구 없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친구들과 건강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제가 거꾸로 돌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면역이 800mg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 트랜스펙타는 몇 mg일까요? 딩동댕. 600mg, 매일 600mg을 먹자는 것이 폴라이프의 슬로건이에요. 하루 600mg 챙겨 먹자.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여기 한 판에 뭐가 얼마 들어가 있다고요? 800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네. 덤으로 넣어놨어요. 200ml 더. 네. 그래서 이거 한 포만 챙겨 먹어도 네, 하루에 필요한 면역의 양은 들어가 있다. 대신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프면 더 많이 필요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건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 트랜스펙타를 왜 먹어야 되느냐? 이 면역을 전체적으로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면역을 몇 시간? 먹으면은 이게 2시간만 지나도 확 좋아진다는 거야. 자, 우리가 코로나를 걸렸어요. 감기가 걸리면은요, 여러분, 초반에 빨리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기 며칠 놔뒀다가 나중에 뭐 좀 안 돼가지고 약 먹기 시작하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감기는 초반에 잡아야 돼요. 왜 그런지 상식으로 아시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아요. 이 미생물이라는 것은요, 20분 만에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루만 지나도 내 몸에 얼마가 될까요? 몇 천억 몇 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감기는 바이러스인데? 뭐든.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세균이라고 그래요. 이게 대장균이라고 하잖아요. 대장균이 왜 그러냐면, 대장균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장균이 빨리 번식을 해서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좀 다른 얘기죠. 네, 바이러스는 지 혼자 있으면은 맥을 못 쳐요. 숙주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얘가 숙주의 힘으로 번식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숙주 안에서 번식해서 터져 나갈 때 그때 열나고 막 별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숙주를 죽여버리면 지도 힘을 못 써요. 네, 근데 대장균의 균이 그래서 이게 그걸 자세하게 따지면은 힘들고 이게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빨리 번식한다. 초반에 안 잡으면 감당을 못 한다.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2시간 안에 이게 면역을 올려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빨리 잡힌다. 빨리 잡힌다는 게 뭐 중요해? 시간이 뭐 중요해?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빨리 잡히는 것이 왜 중요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 못하기 전에 빨리 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먹어주면은 이렇게 좋다. 왜 트랜스펙타이냐? 우리가 면역 시스템을 좋게 하는 것이 트랜스펙타인데 면역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엄청 복잡합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해요. 정말 너무너무 복잡한 것이 면역이에요. 이 면역이 왜 복잡해졌느냐? 인간이 진화하면서 복잡해진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뭐 인간이 되기 전에 서로 얘가 바이러스를 잡아먹었어요. 이 바이러스가 잡아먹히기 싫어가지고 또 얘를 잡아먹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막 장치를 막 계속 개발해내는 것들이 면역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홍삼을 먹고 면역 좋아졌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가 이게 머리싸움이거든요. 머리싸움. 완전히 전투예요. 완전히 전쟁. 정말. 그래서 이제 선천 면역이 있고 후천 면역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면역이 있고 기억하지 않는 면역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홍역을 알아가지고 2번 다시 안 걸리는 그 면역만 면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신데 안 그래요. 기억하지 않은 면역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70%를 차지하는 것이 기억하지 않는 면역. 자, 우리가 시험을 봤어. 너무 이제 뭐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밤을 새고 과로를 했어요. 그러면 막 뾰루지가 생기고 고름이 생기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다시 내가 다음 달에 그 시험을 보면 안 생길까요? 또 생기죠. 그게 기억하지 않는 면역이에요. 내 몸에 힘이 있어야지 되는 거 기억하지 않는 면역이고, 그다음에 기억하는 면역은 반드시 이제
폭력 걸리면 두 번 다시 걸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누가 한다? 백혈구가 하는 일이에요. 백혈구가 하는 역할들이 다 나눠져 있어. 초반에 오면은요, 진짜 전투할 때 딱 생겼을 때 무조건 그냥 누군지 그냥 성 밖에서 다 쏴버리는 게 1차 선천적 면역이에요. 성 밖에서 오면은 그냥 화살을 무작위로 쏴버려요. 남자분들 전쟁할 때 기관소총으로 그냥 안 가리고 막 다다다 쏴버리죠. 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탁 잡는 것이 선천적인 면역이고, 코로나가 들어왔는데 얘가 다시 들어왔을 때 얘를 안 걸리게 해주세요. 라고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사령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령관이 이거를 딱 알아보고 다음에 들어오면은 얘가 코로나니까 이렇게 해 라고 지시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2차 면역, 후천적인 면역. 얘가 한번 경험을 했어.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얻게 되는 획득 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도 어렵죠.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있고 그냥 이게 정보를 받고 하는 게 있다. 면역은 너무너무 복잡하다. 근데 그 중에서 다 해야지만이 된다. 면역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 다 해야 된다. 아까 대시기가 뭐 했어요? 그냥 산화된 그것도 잡아먹었잖아요. 청소부 역할도 한단 말이죠. 우리 몸이 왜 암이 걸리냐면은 이게 암은 바깥에서 들어온 바이러스예요? 박테리아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서 생긴 내가 이렇게 발가락한 거잖아요. 변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변질이 된 것도 잘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얘를 없애줘야 돼요. 그것도 면역이에요. 그래서 면역이 낮으면 왜 암이 걸리느냐? 다 이 면역작용이 작동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제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다 잊어버리시고요. 면역은 복잡하다. 면역의 90%는 어디에다가 에너지를 다 쓰느냐? 얘가 누군지, 얘가 나한테 좋은지 나쁜지를 구별하는데 90%의 에너지를 써요. 그래도 그걸로 정하는 거야? 네. 그래서 꽃가루가 들어왔는데도 막 공격한다. 그럼 면역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면역이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막 싸움은 잘하는데 쓸데없이 힘쓰고 있어요. 네? 그죠? 그걸 면역이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면역을 누군지를 잘 구별해내는 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한테 전략이 다 있어. 다 이제 시스템이 있으니까 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이 다 자가 면역 질환, 면역이 낮은 거, 암이 생기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된다? 제가 누군지 알아보는 데 써야 된다. 그거를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 그게 하는 게 바로 트랜스펙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펙타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먹으면 우리 면역이 굉장히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셨어요? 면역 IQ? 제가 노래로 불러요. 들어나 봤나 면역 IQ. 네. 면역 IQ.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쵸? IQ.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전략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펙타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있어요. 이 협회가 역사에 남을 아주 중요한 실험을 해서 논문을 발표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얘도 있고 쟤도 있고 다 있는 데가 식품협회예요. 예, 공정해야 되겠죠. 누구 한 편을 들면 싸움 나겠죠. 미국에서 1등은 세계 1등입니다. 여기서 7년간 실험을 했어요. 196개의 항암식품을 비교한 실험이었어요. 아까 암세포가 뭐냐면 맨 처음에 획득 면역이 여기에 NK세포가 있죠. NK세포는 암세포를 죽이는 특공대 세포예요. 자, 여러 가지 면역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얘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가. 얘는 암세포를 잡아. 특공대예요. 그래서 실험을 한 거예요.
약 7년간에 거쳐가지고 수천 시간 동안에 실험했습니다. 실험의 목적은 어떤 건강기능식품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체계에 좋은 영향을 얼마나 주는가를 평가하고, 또한 우리 몸에 어떤 독성이나 유해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도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즉, 면역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근데 주는데 얘가 독성이 있냐 없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품들이 NK세포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 보는 거예요. NK세포는 면역세포 중에서 특공대와 같은 림프구로서 이들은 암세포를 비롯하여 광범위한 종류의 감염균들을 공격하는 최상의 면역세포입니다. NK세포가 암세포를 얼마나 죽이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기증자로부터 받은 NK세포와 K560이라는 살아있는 암세포를 함께 섞어가지고 이 NK세포와 암세포의 혼합물에 건강기능식품들을 한 개씩 추가시켜가지고 암세포에 대한 NK세포의 활동성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7년 걸렸죠. 네. 196종류의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오직 46개. 몇 프로입니까? 그 제품들만이 NK세포 활동성에 그냥 이게 효과가 있구나 정도가 나온 거예요. 196, 4분의 1, 그죠? 반의 반. 10%에서 48.6%까지 올려줬는데 48.6%가 최고인 거예요. 근데 1999년까지 여러 가지는 트랜스펙터 플러스가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 코랄프는요 98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첨가가 못 됐죠. 이 연구가 진행될 당시에는 합류될 수가 없었습니다. 트랜스펙터 플러스도 196개 제품들을 실험하는 동일한 실험실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되었고 결과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트랜스펙터 플러스는 NK세포, 암세포 살해 능력을 248% 증가시킨 거예요. 이것은 면역을 최고로 향상시킨 제품이 몇 프로였어요? 48점이니까 50% 안 되죠. 그거보다 4배, 5배죠? 5배, 즉 500% 이상 뛰어난 결과였어요. 이 연구소 담당 중역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트랜스펙터 플러스로 인한 K562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 능력은 그간의 의학 논문에서도 발표된 어떤 수준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높은 것이었다. 그리고 NK세포의 기능은 암세포를 죽이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암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가장 이상적인 제품이다. 이에 더하여 NK세포는 바이러스나 기타 세균성 미생물로부터도 인체를 보호하는 최전방의 방어 라인입니다. 바이러스가 뭐예요? 코로나, 감기 이런 거죠. 바이러스. 네, 코로나도 잘 막아낼 수 있다. NK세포의 K562 암세포의 살해 능력의 향상은 만성, 급성 가리지 않고 다 능력을 향상시켜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항바이러스 실험에서도 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트랜스펙터 플러스는 매우 의미가 있지만 196개 그 많은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좀 효과가 있어 보이네라는 거는 32개밖에 안 됐대요. 32개. 네. 독성이나 그리고 이것 정말 중요하죠. 너무 좋은데 먹으면 막 독성이 생겨. 이제 우리가 뭐 어디 제품들을 먹었는데 이게 간에 독성이 생기신 분들이 간에 농량이 생기신 분들 되게 많아요. 오래 먹다 보면 이게 슈퍼 클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간에 독성이 생겨요. 그래서 병원에서 좀 제발 딴 거 절대 먹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간에 독성이 생기기 때문에 딱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좋다고 하는 거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팩터를 먹어도 되는 이유만은 이 결과 데이터가 말해주는 거예요. 자, 독성이나 잠재적인 해로운 영향을 주는 물질에 대해서 97.49%는 2% 빼고 다 있다는 거야. 네? 2% 물이에요. 2% 산소. 다 있어. 근데 트랜스펙타는 그 성분과 함량에서도 추천한 용량은 100배. 이건 왜 100배냐면 하도 해도 끝까지 해도 안 나타나가지고 여기까지 한다라고 해서 멈춘 거예요. 100배를 해도 더 이상 해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지쳐가지고 100배를 해도 독성이 없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펙타 플러스는 신이 주신
선물, 최고의 면역 체계를 위한 최고의 제품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99년도에 발표한 거고 했지만 지금은 10년 지났는데 2018년쯤에 다시 실험을 했는데요. 그때보다 훨씬 더 장비들도 네, 고성능이고 기술들도 발전했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막 유세포 이렇게 감찰을 살아있는 세포를 막 추적하는 거예요. 그게 100배 높아진다. 100배 높인다. 아까는 5배였잖아요. 100배. 네,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 제품에 대한 확신과 예, 자긍심은 정말 네, 넘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까 여기 사이 보시면 암 환자였다고 그러죠. 오랫동안 드셔도 암 환자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많이 먹어도 독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좋아지는 것보다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이 좋아진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염이 잘 안 나타나고 비염은 잘 안 나타는 게. 네, 평생 관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또 면역이 면역이 항진이 된 거라고 하죠. 비염은 비염은 알러지죠. 네. 알러지는 굉장히 항진이 된 거고 얘가 이렇게 면역이 우리 몸에서 이게 단계별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 면역의 단계가 우리 굉장히 하나만 주어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8단계를 거쳐 대부분. 기본은 8단계가 이렇게 자리 잡힐 때까지 우리 몸이 굉장히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트랜스펙타를 드시고 비염이 좋아진 사례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내 몸이 알아서 면역을 골라줍니다. 팩트 드세요. 아이디어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